자, 우리가 색계 사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제부터 사무색정, 무색계의 네 가지, 네 단계의 경지의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이 많은 느낌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오래 끌잖아요. 오래 끄는 게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쭉 끄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도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개론적, 개설적 지식들이 잘 수립돼 있어야 불교 공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능언경이라든지 중국시대, 우리 지금 종 하잖아요. 무슨 종, 무슨 종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불교를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화엄경이 제일 어뜸이구나 화엄종, 법화경이 제일 어뜸이구나 법화종 했던 중국 시대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중세 시대의 한계 때문에 종이라는 걸 정해놨죠. 오늘날은 이제 종이라는 것이 막 행정적 기구지. 옛날에는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선언적 공부 모임에 이 종이라는 건 종지, 종료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뜸으로 삼아서 마루종자 써서 어뜸으로 삼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갑니다. 라는 표현인데 오늘날은 그냥 뭐 행정적 의미로 뭐 천태종이니 조계종이 이런 거는 뭐 기구적 성격이 강해졌죠. 뭐 조계종에서 참선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연불하는 사람이, 진언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침에도 우리 수리수리 마수리 했잖아요. 나무라 다녀. 이게 조계종이 선종이요, 진언종이요. 우리 맨날 하는 의식으로 보면 거의 진언종에 가깝죠. 하는 의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건 조계산, 선종, 우리 옛날 신라시대도 오교구산 하잖아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다 선종 가풍을 이어받은 그런 뭐냐면은 모임인데 오늘날은 이게 그냥 그러니까 또 변명하기 좋게 통불교 이래놨다. 통불교. 그 통불교라고 하는 게 모든 불교를 통합했다 해서 통불교 이렇게 한국 불교의 특징이 통불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변명입니다. 변명. 통불교가 통불교겠어요. 방황불교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이 뭐냐면 한국 불교 안에 뭐 진언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참선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요즘은 천도제 그거 하고 뭐 부산에 가면 대원정사가 유명한 절이 부적으로 유명한 절이라대. 그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통불교라도 뭐 하는데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지. 왜 방황하고 있느냐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요강 뭐냐면 개설적 입장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쓰는 이야기인데도 모르는 채 마치 아는 양 쓰고 있는 언어가 많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탈 열반 하지만 해탈 아는 사람 누가 있어? 해탈을 설명해 보시오 이러면 불자 중에 얼마나 설명하고 아니 불자 중에 당연히 설명 못한다 치면은 스님들 중에서 얼마나 설명하고 해탈 뭐 자기식으로 막 설명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뭐냐면 불교 부처님 가르침 아니죠. 지 이야기지. 불교로 자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열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순서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기본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체적 그 맥락을 읽는
뭐냐면은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난 다음에 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이야기 계속 더 하면은 많은 뭐냐면은 사익길로 빠질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색계사선 그다음에 사무색정 했을 때 불교는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욕계 하면은 뭐 우리 교과서적으로 유욕천 이야기하죠. 욕계 6가지, 6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색계 28천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쭉 뭐냐면은 알고 경전 안에서 이게 어떤 뉘앙스로 써 있는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욕계는 생존을 바라는 세상입니다. 생존을 바라는 세상. 그 생존을 누구나 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바라겠지. 그 생존을 바라는데 기본적인 뭐냐면은 마음이 욕이죠. 욕. 생존을 좀 더 오래 지속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잖아요. 남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이것은 당연히 생명의 생존 현상이야. 생존의 현상이지. 생명의 생존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암수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번식. 그러니까 생명의 입장에서의 생존은, 생명이라는 큰 입장에서의 그 생명 유지는 번식에 있는 거지. 그래서 번식을 하려니까 암수, 번식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번식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실은 생존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생명체일수록 번식을 많이 하죠. 번식을 생존, 개체가 생존을 오래 못하면 번식이라도 많이 합니다. 번식이라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하면 생명 유지가 오래되느냐, 한 개체의 생명이 아니라 전체 한 종으로서의 생명이 어떻게 오래 유지되느냐의 뭐냐면은 핵심 포인트는 번식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암수로 나누어서 남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남자라서 여자라서의 뭐냐면 현실적 문제일까, 오래된 생명 안에서의 내용이에요. 생명 안에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에 이미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후천적으로 닦은 욕망이야, 선천적 본능이야. 선천적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계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입장에서든 생존의 입장에서든, 한 개체의 생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생존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지. 오래 갔으면 좋겠지. 그 생존이 오래 가는 것에 있어서의 뭐냐면은 욕망. 그게 욕계의 특징입니다. 그 생존은 나 개체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는 개체 입장에서 보면은 생존은 다른 타자의 생존과 겨루어서 내가 뭐냐면은 그 타자에게 생존을 유리하게 해줄까, 안 그러면 내 생존이 유리한 부분만 더 있으면 될까? 내 생존에 더 유리한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이기적이죠. 욕심의 특징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그게 이제 욕계입니다. 그런데 그 욕계를 가만히 보면은 그 내가 생존을 바라는 욕망은 알겠으나 생존을 바라는 그 욕망대로 살면은 좋냐는 거지. 내가 생존이 유리해지느냐는 거지. 이제 그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냥 건너뛰어서 아니 내가 사냥해 온 우리 호모 사피엔스 안에만 두더라도 사냥해 온 뭐냐면은 획득한
우리 음식을 가지고 내만 배부르게 먹으면은 다음 사냥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니까 동물 몰아주는 놈도 필요하고요.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해서 고등동물에 올라올수록 항상 사회를 이룹니다. 생존을 같이 해 나가야 될 동반자들을 같이 모으는 거죠. 그 대신 그 생존 안에서 아니 동물 몰아주는 놈이 사냥감을 몰아주는 놈이 많이 먹어야 되겠어? 참으로 찌르는 놈이 많이 먹어야 되겠어? 몰아주는 놈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아, 몰아주는 놈이야 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다치지. 찌르는 놈이 많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찌르는 놈이 다. 그래서 항상 힘센 놈이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죠. 힘센 놈이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회를 이제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게 욕계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 정글 짐하는 늑대 소년, 늑대한테 양육돼 가지고 그 늑대의 그 뭐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급 구조 내지는 우리 그 어느 구달 박사 오래 연구한 그 침pan지 고릴라 고릴라 세계의 그 위계 이런 것들이 다 위계가 있잖아. 자기들 나름대로의 위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고등동물일수록 집단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개미나 벌 이거는 또 다른 곤충의 세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집단 생활을 하고 하는 거다 말이야. 자,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할수록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먹고 싶어도 덜 먹을 수밖에 없지. 나눠줘야 영이 생기잖아. 지 혼자 다 먹으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2인자한테 한번 항상 죽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떻게 나눠줘야 되거든. 때때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 동물도 정치하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게 정치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나눠주는 거거든. 나눠주는 거지. 지 혼자 다 먹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그 욕계 안에서의 생존 같으면은 새끼의 특징은요. 그 생존을 형식적 틀 안에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새끼의 특징입니다. 새끼라는 거지. 그 소위 이야기해서 욕심은 욕망은 지금 현실적인 거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는 본능적 내지는 후천적 바람이야. 본능적 후천적 바람이 욕심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항상 현실화가 안 돼요. 그리고 욕심은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욕계의 특징이죠. 욕계의 특징. 근데 이제 새끼만 오더라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 사는 게 훨씬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같이 모여 사는 게. 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부족국가, 시족에서 부족국가가 됐겠어요? 아니, 부족으로 모여 사는 게 시족보다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아니, 땅덩어리가 시족이 소유한 땅덩어리는요. 우리 가정, 우리 직계 식구들이 가질 수 있는 땅덩어리나 내지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질 수는 있지만 넓지도 못하지만은 뺏기기 쉽지. 다른 좀 힘센 족속들이 오면요 뺏기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 뭐예요? 족속을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부족장을 뽑고 그 족장은 내하고 친척이야. 아니면은 먼 친척이다가 내지는 또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야. 뭐 부족 국가는 먼 친척이었다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족 같은 성을 쓰지. 대충 내 할아버지 때가 만날지 모르지만 나 때 오면요 한참 멀어요. 그런데도 모여 살잖아요. 그 모여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생존에 유리한. 그러면 그 부족 안에서는 그 부족 안에서 위계가 정해질 것 아닌가 봐. 그 위계가 정해지는 것이
색입니다. 형식, 틀,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윤리, 예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육두품 이야기했지만은 신라 시대 때 골품제 있잖아요. 골품제 뭐 육두품이니 뭐 진골이니 성골이니 이런 이야기 말고 그 뭐냐 육두품 그 골품제의 뭐냐면 형식적 드러남은 복색이 달라요. 옷 입고 다니는 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딱 보면 어떻게 저게 어떤 계급에 들어가 있는지 딱 아는 거지. 그래서 멀리서 봐도 내보다 계급 높은 놈 오면 어떻게 머리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그냥 지질이 그냥 가진 것도 없는데 벤치 끌고 다니는 거는 뭐지? 그 골품제의 영향이지. 그거라도 해야 어떻게 내가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제발 외제차로 내 품격을 자랑하려지 말고 에? 어디 사는 것으로 내 에? 교양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인격과 인간됨과 에? 지구한 품성을 가지고 에?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아서 에? 생기는 그러한 뭐 불교식 용어로 하면 위의 에? 그러한 자기 권위로 자기 권위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거칠에 그냥 다 그냥 붙여놓은 그거로 세상 살려면은 망조 들린단 말이에요. 망조. 내가 이야기 안 할게까 한동안 그냥 우리나라 박사학위 유행해가지고 어떤 놈은 그냥 저내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가가지고 하겠다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하겠다고 하는 놈도 있고 그래 내보고 몽골 국립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재 그 어떻게 몽골까지 가서 공부하니까 안 가도 되고 그냥 학생으로 등록해 돈만 주고 보내면 된대 나중에 박사학위 준대 이야 참 그런 박사학위 따다가 잘못하면 내 인생이 박살나겠다 그게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 저 목사들 특히 미국의 저 시골에 이상한 대학도 아니다? 우리가 밖에 가면은 대원 인스티튜트 돼 있잖아요. 이게 기구라는 뜻이거든. 학술 기구. 인스티튜트에 주는 가짜기 그걸 마치 그냥 학인양이 있잖아요. 들고 와가지고 자기 땄다 했었고 그런 그러니까 또 미국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꼭꼭 죽잖아. 미국 하면은 나는 그냥 그러고 했단 말이야. 다 쓸데없는 짓. 그 박사 있으면 뭐 하느냐고. 남 앞에 가지고 자기 걔네 한마디도 못 해가지고 나는 누구 알고 너는 누가 내 잘 봐주고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냥 넘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형식, 틀, 제도 안에서 복잡해진 것을 자꾸 우리는 색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계. 엊그제 그냥 카카오 그냥 불러가지고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나는 카톡을 안 쓰니까 내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안 하니까 전혀 영향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이 골목 있잖아요. 식당들 많잖아. 왜 식당이 많아요? 이게 사람 통로요. 밖에 대중교통을 타려면 다 일로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저쪽 공원 끄트머리는요. 장사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나 목적이 쪽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밀려 들어온다고. 이 자리가 이 장사가 딱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목 좋다 그러잖아. 목 좋다래. 이제 카카오가 어떻게 해요? 목이 좋은 플랫폼이지. 그 목이 여기는 사람 다니는데 카카오는 뭐가 다녀요? 정보가 다닙니다. 정보가.
정보가. 정보를 뿌리는 사람, 정보를 구하려는 사람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이 터진 데가 그 카카오라는 플랫폼이지. 플랫폼. 그쪽에 가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에? 내한테 이익되는 것을 뭐냐면 내가 내한테 이익되는 재화를 뭔가 제공해서 내가 얻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유튜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야 내가 지금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껍데기만 제공한 거지. 그 내용은 누가 채워야 돼? 내가 유저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채우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 껍데기만 제공하고 누가 있어가지고 지가 돈 벌어. 그게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플랫폼의 특징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뭐냐면 껍데기 틀.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가 편하다고 쓰고 있지만은 그 틀이 깨지면 혼란스럽다. 그죠? 그냥 카카오로 그냥 그 막 내비 먹통 나고 택시에서 난리더라. 내지는 또 그거로 돈 붙이고 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체가 막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제일 걱정하는 사람 주식시장 개장해가지고 카카오로 거래한 사람들 이 떨어지면 못 팔잖아. 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 봐 한 걱정한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틀이라는 것이 소위해서 아까 생존이잖아요. 생존 유지에 있어서 6개 있는 것보다 3개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도적, 형식적 그러한 틀거리들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아파트 다 사시잖아, 그제? 아파트 산단 말이야. 아파트가 왜 사니까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 편하다. 제가 뭐 한번 제가 아파트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트를 여러분 세로로 잘라보세요. 1층부터 30층까지 집이 다 똑같아? 일렬로 아침 되면 똥 산다? 웃기잖아, 이게. 에? 여러분, 그게 무슨 그 대단한 가치가 있어, 뭐가 있어. 편리라고 봤을 때는 그 요즘 그 지난번에 그 그냥 수해 나가지고 밑에 잠기니까 막 20층까지 30층까지 걸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택배 물 배달 시키니까 그냥 물을 싹 다 1층에 놔두고 가지고 그거 들고 다시 막 몇십 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어쩌고 왜 우리 집까지 배달 안 해주냐고 항의를 하고 그게 항의할 일이가 보통 그것도 아니지. 이런 것들이 실은 그 기능이 확 마비되면요 이게 편한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색계의 특징이라는 것이 항상 색계는 가장 최상적인 게 논리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돼. 색이라는 것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잖아, 그죠? 앞뒤가 논리적이어야 돼. 근데 색계를 원하면서 비논리적이면 그건 색계예요, 욕계예요? 욕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법과 원칙 이야기하는데 법과 원칙이 법과 원칙이라는 게 색계거든. 법과 원칙이라는 게 법과 원칙이에요, 돈과 힘이에요? 돈과 힘이 지금 욕계입니다. 말은 법과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끼가 잘 작동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서 합리적이라는. 새끼의 천상의 특징은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 그러니까 새끼 천상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합리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싹 다 뭐예요? 욕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의 구축이 쉬웠겠냐고. 새끼가 구축이 쉬웠겠냐고. 부처님 시대 때도 나라들이 생겼지. 그 부처님이 4대 강국, 마가다니, 코살라니, 안가니 많은 나라들 있었는데, 아니 그 나라를 오늘날 우리 이런 국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나라 하면 옛날 고대의 나라는요, 나라예요. 뭐 제도나 뭐가 있어 없어? 뭐 정비 잘안 돼 있는 거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백성들 편안하게 해. 일단은 나라가 있는데도 불안해.
나라가 있는데도 불안해서 그 욕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존의 생계가 보장 안 되니까 욕계에서 바로 어디로 튀어? 무색계로 튑니다. 바로 무색계로 튑니다. 왜? 색계라는 것이 지금 뭐 장치가 없잖아. 장치가. 그래서 무색계로 바로 튑니다. 무색계로 바로 튀어서 생기는 게 뭐죠? 종교입니다. 아니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뭔가 내한테 보장되는 게 없어. 이게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야 에? 내한테 유리하지. 일반 평민은 나라가 있어나 없어나 똑같아요. 그죠? 일반 백성이야. 아니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일반 백성이 영향력이 뭐가 있겠어요? 이래도 수탈당하고 저래도 수탈당하는. 고려 귀족들 호족들한테 수탈당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양반이라고 그냥 대체대가 내려와가지고 다 수탈당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평민의 생활은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평민도 오래 살고 싶잖아. 나라한테 바랄 게 뭐 있냐고. 나라에 바랄 게 뭐 있냐고. 그래서 그 나라에 바랄 게 없으니까 뭐로 튀어? 종교. 종교라고 얘기하는 소위 해서 아주 초기적 종교 형태인 샤먼부터 시작해서 아니 내가 오래 살려면 빌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병에 어? 병에 걸렸는데 아니 의사가 없네? 아니 의사는 있어도 돈이 없네? 그래 죽어야 돼요. 빌기라도 해야 돼. 그건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요? 물 떠놓고 달한테 빌고 나무한테 빌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무당이 갑자기 샤머니나 부닥거리 한다고 와장창와장창 뛰니까 같이 뛰다 보면 살았네? 그 부닥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살아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에서 뭘 묻습니다. 물으면 제가 백발백중 다 대답할까요? 에이, 글쎄요는 안 해요. 안심도보살이 종교세계를 잘 모르네. 종교세계에 글쎄요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얼마나 맞겠어요. 이래저래 피하는 대답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정확한 대답을 탁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려고 애씁니다만은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30년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데는 난 어떡하겠냐고. 근데 그때는 안심하지. 30년 뒤 일이니까. 30년 뒤에 뭐 내가 뭐 이보사로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 대답을 해줬다고 그 손주가 나 3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됐으니까 에이스 받으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냥 그 이야기에 기분 좋지. 그래서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10분, 5분만 여러분 마음에 들어도 성공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식들 우리는 지금 오래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도에서 뭔 이야기를 알지만 지금 화면으로 보는 사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거든. 예? 그러니까 뭐 어려워요. 이야기가. 불교 수로들이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잖아. 모르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5분, 10분 그거 가지고 야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5% 10%잖아. 5분 10분. 에? 아니 5%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신도들한테 대답해 주는데 몇 프로만 맞추면 돼? 10%만 맞추면 대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 어려워.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뭐 샤먼들이 있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탐구가 아직까지 과학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딱딱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 선언하는 시대입니다. 그 선언하는 시대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구나 저렇게 돼 있구나. 인도에서는 브라만이다 아트만이다. 그래서 공기를 바쳐야 된다. 제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절차가 그렇구나. 예. 아니 각자 집에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는 절차가 있잖아요. 왜 그리 지내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꼰대들이 그렇게 지내라니까 지낸 거요. 꼰대들이 그렇게 지내라니까 지낸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의무를 가져요. 어? 아니 그걸 갖다가 처음 잘하고 두 번째 잘하고 처음 오셨습니까 잘하고 두 번째 밥 식사하실랍니까? 그래 숟가락 꽂고 세 번째 잘 드셨습니까 잘하고 나중에 떠나보내니까 첨작하고 이게 내가 만든 스토리야. 이게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내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거야. 어?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알겠는데 왜 생선대가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죠? 왜 붉은색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뭐 저것들 이야기하는 게 있겠지. 근데 그거는 너희들 사변이지. 어?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주는 정해졌다 이야기야. 이 아이 사주는 한국시로 이야기해야 될까 미국시로 이야기해야 될까 아르헨티나시로 이야기해야 될까 다 다르잖아. 이 글로벌 시대 이게 사주요 이상하야. 경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에? 그잖아. 시간이 경도에 따라 몇시가 다 달라지잖아. 지금 우리는 벌건 대낮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깜깜한 데도 있잖아. 사주가 확정된 거요. 사주는요. 불확실한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이상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주 팔자가 계속 유효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사람들. 말이 안 되잖아. 그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절차니 뭐니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 만들어 놓죠. 뭐 어떻게 만들어놔? 탕구로 만들어놔. 아니면 어떻게 해? 비합리적이지만은 자기 주장으로 만들어놔. 그 주장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종교적 신념 체계입니다. 종교적 신념 체계. 그것들이 고대에 완성되죠. 막 만들어집니다. 종교적 신념 체계. 이 종교적 신념 체계는 마치 보편성을 띈 듯 이야기하나 전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대답해요. 신비적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비적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까지 넘어오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도 신학적 세계.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신학적 세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양도 마찬가지로 유교 신학이라는 신학적 세계에 계속 뭐냐면 동양도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서양 신학과 그러니까 서양의 절대화된 관념, 동양의 절대화된 관념 하는 것이 더 듣기가 좋겠네요. 이 절대화된 관념에 있어서 최초로 고대 시대에 방귀를 들고 나온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방귀를 들고 온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당연히 욕계에 대응한 무색계를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모든 종교는 욕망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욕망을 타부시해요. 싫어합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큰 스님한테 불교 수행을 하면은 성욕은 사라집니까? 이야기를 질문을 했어요. 대답해요? 대답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대답 못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에 대답 못한 거예요. 대답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방에서 온 스님한테 설명하니까 설명하긴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속이 시원했을까 안 했을까? 네? 설명은 들었으나 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종교가 성적 욕구를 그대로 놓고 다뤄본 적이 없어요. 왜? 종교 전쟁이 다 타부시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성적 욕구가 잘못된 거야. 아까 본능이라고 얘기했어요. 본능이랬죠. 그러니까 다 타부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다뤄요. 마치 그거 다루면은 뭐 그냥 삿된 양, 뭐한 양. 그래서 사음하지 마라, 부름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그게 본격적으로 다뤄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요 안 해요?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는 뭐냐면은 흔적이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추정해낼 수 있는 대답거리가 있습니다. 경전에 입각해서. 경전에 입각해서. 견성하면 성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오랜 그겁니다. 밤에 자면서 꿈에 이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문제부터 시작했어. 오랜 문제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게 그게 있으면 아직까지 아란이 안 됐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런 선종 안에서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욕계에서 바로 무색계로 넘어왔죠. 무색계, 즉 종교의 세계는 싹 다 어떻게 욕망을 타보셨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전 읽어보면은 욕계 다음에 일어나는 천상은 뭐죠? 색계의 천상이죠. 합리.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믿어요. 종교 믿는 사람이 더 갈수록 더 늘어나요. 왜 그렇죠? 무색계로 안 넘어갑니다. 색계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색계가 내 생존에 있어. 여러분, 내가 뭔가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줄 타가지고 눈치 보고 출세하는 게 맞아요. 색계가 너무 완고해서 무색계로 안 가는 겁니다. 색계, 다시 말해서 문명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무색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 문명도 부처님 시대 도시 문명 내지는 상업이 발달함으로써 우리가 베샬리나 뭐 이런 식으로 상업도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나라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명적 전에 체험하지 못한 문명적 내용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대한 도시 문명, 과학 문명을 바라본 문명에서나 욕심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욕심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색계는 뭐의 침범을 받아? 내 개체가 좀 더 오래 생존하는 생존 전략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색계를 받아들이지 색계의 합리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색계의 합리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편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 세상에 채굴되는 재화가 줄었어요. 뭐 했어요? 인간의 욕심의 변화에 따라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금리에 풍족하게 쓰고 뭐 하고 다 했는데 단 늘었다는 것은 화폐가 늘어났을 뿐이야. 화폐, 헬리콥터 머니 뿌렸잖아. 그거는 2007년부터 시작됐잖아. 미국 모기지 터져가지고 나라에서 돈 발행하는 돈으로 땜빵했거든. 야, 미국이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겠네. 전 세계가 다 돈 뿌렸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고 지난 10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뿌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긴축을 했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뿌렸죠. 자, 돈을 많이 뿌렸어. 이거 다시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눈치 작전이 시작되잖아. 세상에 무엇이 돈이라는 것은 자원이요, 있는 거예요. 뭐요? 돈이라는 것은 신용, 신용의 신용의 숫자 노름의 증가일 뿐이죠. 근데 이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 세계 동시에 있잖아요. 쫙 들어가지면 되는데 이익 손해가 생기잖아. 야,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뿌렸으니까 그럼 많이 뿌린 나라 비율 다 숫자로 돼서 비율 나올 거 아니요. 그럼 많이 뿌린 나라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없애. 그러니까 없애려면 쪼들려요, 안 쪼들려요? 없애으면 쪼들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없애겠어 해서 금리를 올리지. 금리를 올린단 말이고 없애는
뭐냐면 긴축이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없애는 수단입니다. 나라가 할 수 있는. 그러면 돈이 사람도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은행에 집어넣겠어요? 은행에 집어넣는 게 이익이니까. 예? 그래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는데 있어서 예?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 없애는 게 미국이 이 없애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어려워야 되겠어? 안 그러면 이걸 다른 나라가 어려워야 되겠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러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고 미국 사람보다 어떻게 미국의 문제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고달프게 되는 미국에서 인플레를 수출을 함으로써 이 현상이 막 발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금융 내지는 우리가 화폐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카카오 싹 다 이게 새끼의 틀인데 그 안에 욕심이 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지러워지지. 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내년에 긴축 재정한다고 예산 깎는다고 난리잖아. 왜냐면 안 써도 될 예산도 있지. 괜히 그냥 저거 집 옮긴다 가지고 1조 몇천억 쓰는 예산도 있지. 떠나서 그거는 특수한 거니까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막 욕하면 세상 모두가 욕하기 때문에 욕 안 하고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줄이는데 기업들이나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있냐고. 기업들 세금 깎아주면은 예? 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돈이 없어서 다른 걸 깎는데 돈이 있는 걸 내가 내사를 깎아. 이게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데 나라로 입장에서 운영을 해. 개인 입장에서 운영을 해. 개인 입장에서 운영하니까 어떻게 기업들 세금 깎아주면은 기업들이 나한테 잘 봐주겠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해주겠지. 일반 백성들이 지지해줘봐야 투표 표 한 장이잖아. 그거는 4년,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고. 기업들은요, 내지는 부자들은 평소에도 자기끼리 잘 해주는 게 이걸 깎아줘. 그 대신 그 혜택은 까는 사람들은 다 잘려나가.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냐고. 두 번째, 긴축한다며. 그러면은 기업들 세금 깎아주면은 긴축이요, 완화요? 완화입니다. 깎아줬으니까 여유가 더 생겼잖아. 긴축에도 맞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그게 잘 됐다 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새끼는 새끼에 어울리게 어떻게 가야 전략적으로 새끼에 어울리게 가야 생존을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적 장치는 합리적이죠. 모든 제도적 장치라는 건 합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장치가 제도적 장치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 거는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끼는 아무 쓸모짝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새끼는. 그래서 새끼를 우리가 믿어요? 새끼를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어떻게 싹 다 욕계로 돌아가. 그래서 나온 이름이 각자도생이야. 그래서 새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새끼의 일성 심사를 구축해야 돼. 심사의 핵심은 내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못한가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새끼라는 거예요.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계에서 새끼가 보장 못 해주니까 무새끼로 종교로 바로 튀어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새끼에서 왜 무새끼로 가요? 새끼에서 뭐냐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새끼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합리적이라고 하나 차별이 있습니다. 새끼는 합리적이라고 하나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청에 가면 직원들 많잖아. 여러분 입장에서 구청 직원이 많은 게 좋아? 길가에 청소하는 사람이 많은 게요? 구청 직원이 귀해? 에? 길에 청소하는 사람이 더 귀해? 청소하는 사람이 더 귀하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청소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한다고. 하찮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어려운 일. 예.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거야. 사물을 본다고요. 사물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고귀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사물을 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머리를 써야 되니까. 똑같이 어렵잖아. 나는 사물 보는 것을 하찮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어려우면 차별이 없어야지. 근데 이게 하찮은 일이 되고 이게 고귀한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되는 거야.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 우리가 마찬가지로 청소하시는 분은 없으면요. 우리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이고 여기 상관하는 사람 없어도 시스템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에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소수 같으면 이 소수자들을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 예? 그 대접해줘요. 대접 안 해주려고. 그냥 지하에 그냥 저거는 들어도 않는데 이상한데 그냥 탈의실 갖다 집어넣고 넣어놓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데모를 해도 예? 하나 안 고쳐줘. 애들 하나에 등록금 내는 게 얼만데? 예? 뭐 한대? 왜 그러냐고. 왜 그냥 새끼에는 차별이기 때문에. 새끼의 차별로 욕계 영향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인데 욕계 영향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인데 내가 내 내면이 내 개인적 색계에서 그 색계를 해탈했다고 하나 세상은 색계 해탈하지 못합니다. 저는 내가 일주일에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두 번째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요 CJ 택배 아저씨야. 얘는 나가면 적당한 시간에 내가 여기 동사하고 비싼가 같이 가서 맨날 인사를 해. 지도 인사를 하고 저래 물건 배달 오면 내가 그냥 가끔가다 음료수도 그 전에 한 개씩 주는데 그것도 막 싫어하더라고. 처음에 고맙다 하다 부담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인사하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나한테 물건 잘 갖다 주고 잘 배달해 주잖아요. 난 고맙다고 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아니 지금 4층에서 아줌마가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나 그거 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나? 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아이고 뭐 귀찮게 안 그래도 그냥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안에서 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왜 맡아야 돼 이런 생각도 없고 일 생기면 하는 거지. 아이고 뭐 불났으면 도망가세요. 어떤 놈이 해야 다 도망갈 거 아니요. 뭐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적 예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내가 과다하다고 생각 들지도 않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은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책임 소재를 가질 때는요. 차별적이죠. 차별적이죠. 네. 새끼 현실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는 항상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내지는 그 책임 소재를 누가 가지느냐. 그런 것들이 새끼 잔존에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해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개인적 해탈이 보편화되지는 않습니다. 새끼의 특징이. 그 보편화가 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소위에서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의 모든 실험은요, 지금 실패지.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현실, 임상으로 세상에서 적용시켜 봤잖아.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사회주의 국가가 몇 군데 있어. 중국 저거는 사회주의 국가라 제가 사회주의 국가 아니야? 자본주의 국가지.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야? 저건 그냥 일당 독재적 그거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요? 저거 왕조지. 김 다이너스티. 저게 왕조지. 어떻게 저게 사회주의 국가요? 저가 이야기하기를 사회주의 국가지. 그 왜 그러냐니까 모든 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만민이 평등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획득한 재화를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현실적 세계 문명에서는 그 욕망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욕망을 아는 채 세계를 구성하는 이상 어떻게 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내지는 내가 수용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속적 세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반드시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싹 다 그냥 돈 놓고 돈 버니까 다 좋아가지고 작년에 연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연끌 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에? 주식이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하는데도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다가 지금 절단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라고 했을 때 그 금융은 말이 좋아서 금융이지 돈놀이라고 했잖아요. 이 돈놀이라는 것은 철저히 그것이 첨예한 사익적 측면으로 가면은 망합니다. 그건 노름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투기를 했죠. 투기를 했죠.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의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 샀어요. 아니면은 뭐 오른다니까 따라 샀어. 그 작년에 우리 나라에 떡상해가지고 따상해가지고 커피도 얻어먹고 다 했는데 다 했는데 그게 안 그렇단 말이야. 투기로 가거든. 그러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지. 왜? 세속적 세계는 그거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분별의 세계. 이성적인 것 같이 많은 분별의 세계, 욕심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당연히 부처님 가르치면 무색으로 갑니다. 무색으로. 세계에서 개별적, 내 개인적 해결은 되나? 개인적 해결이 됐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세상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래서 무색으로 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개인적, 소위 이야기한 발생적 인연의 과정, 연기에서 보편적 연계의 과정으로 확대되는 게 무색에서 일어납니다. 종교적 바람이죠. 새끼가 그것을 완성 다 하지 못하니까요. 새끼가 인간에게 그 생존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니까요. 그거 우리 소위 이야기한 지구가 멸망하면은 누구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 호모사피엔스일 내용이 가장 많지. 가장 많지. 나는 지구가 제발 어떻게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만든 극약한 과학 문명이 지구를 망하게 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그냥 너그만 죽어라. 다른 건 내비두고. 라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제 인간이 가보를 받고 사피엔스만 죽으면 되지. 다른 생명까지 왜 그냥 난리를 치느냐. 나는 입장인데 지금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사피엔스가 이 난리를 쳐가지고 사피엔스가 지혜로운 자인데 사피엔스는 뜻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근데 전혀 지혜롭지 못했지. 지혜롭지 못했지. 그래서 이 만들어놓은 지구온난화 이거 되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잘못 저지르는 바람에 포유류 일부는 같이 죽어야 되겠으나 너그만 죽어라. 다른 생명이요. 그 온난화를 잘 견뎌가지고 이 사피엔스의 무모한 탐욕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화석으로 좀 남겨주소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망할 수는 없잖아.
그 망할 수는 없는 색계에서 모든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무색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무색으로 가는 첫 번째,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2주 만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지금 2주 만이죠. 딱 3주 지나서 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를 가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544쪽 11번 11번부터 다시 합시다. 그래야 사무색정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안 한다요. 무엇이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스승은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문은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지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대상에 있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교의 전제입니다. 요즘 능은경기를 가지고 뭐 본마음이 참마음이 여기 헷갈리지 마시고,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발심하려면 마음 안에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아니, 발심, 청정한데 뭔 발심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예. 그러니까 마음에 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초의 마음 안에서의 구분이거든요. 나와 타의 구분이 식이거든요. 그래서 식, 위냐냐라는 것이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나눈다는 뜻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서 청정한 마음이 뭐 미혹했다는 이야기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요. 청정한 마음의 전제도 그렇지만은 미혹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는데 청정하는데 무슨 대상이 없는데 미혹하노? 그러면 대상이 생긴다면 청정하지 않아? 청정하지 않은 거겠지. 자, 이거는 뭐 목요일날 이야기 많이 하기로 하고, 그래서 대상 지어지는데 색계의 대상은 현실이 대상이잖아. 현실의 대상이 첫째는 욕심이 대상이었어. 욕망이 대상으로 보니까 욕망은 어떻게 내가 가지면 내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상 지었다면은, 그래서 색계에서 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해탈을 하고, 예? 믿음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 예? 악의를 대상 지어가지고 그 악의를 극복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사념 청정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게 내 개별적 마음 안에서의 해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탈을 했어요. 다 대상이 있죠. 다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내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갔을 때의 대상은 보편 그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보편적 자리야, 개별적 자리야? 개별적 자리. 즉 내가 처음 보편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은 내 개별 때문에 보편으로 나갈 수 있다. 그죠? 내 개별 때문에. 마치 허공 자체이면 허공이겠어요? 허공이라 이야기할 게 없겠어요? 우리 참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허공만 있으면 허공이라 이야기할 게 없다니까. 근데 허공인 이유는 어떻게? 허공이 땅과 접촉돼 있기 때문에. 땅과 연해 있어서 접촉돼 있기 때문에 허공인 줄 알잖아. 땅이 없으면 허공이어도 허공인 줄 모르는 거지. 여기서 땅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별적인 거야. 내 개별적 나에서 보편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미 이 개별적 나를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은 개별적 나가 무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개별적 나가 무아인 줄 알았어요. 자, 이 개별적 나가 무아인 줄 아는 것으로 끝나요? 안 그러면은 무아를 실현해야 될까? 무아를 실현해야 됩니다. 종교는요,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건 상상이지, 그냥. 추상이잖아. 그건 종교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종교가 되려면은 현실에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구현이 돼. 그래야 어떻게 상상이 이상화되잖아요.
상상이 이상화되잖아요. 그 이상의 길로 갔을 때 그 이상의 길의 첫 단추가 뭐냐면은 내 개별, 나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무아를 알고 있는 나야. 그러면 이 무아가 현실화됐을 때 이 무아가 훼손돼야 안 돼? 안 훼손돼야 돼? 훼손된다면은 나는 무아를 그냥 지니고 있겠지. 에? 무아를 지니고 있겠지. 진정한 무아도 아니지.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무아라고 내가 깨쳤을 줄 모르나? 에? 무아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로 허공입니다. 허공. 공무변처 있잖아요. 공무변처. 처라는 것은 야타나 12처 할 때 처나 똑같아요. 장소.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12초로 봤을 때 안이비설실이 색성향 미촉법이잖아. 안이비설신이는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눈이라는 것이 우리는 경량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량성이라는 말에는 결정되었다는 말을 내가 쓰기 싫어서 경량성이라는 말만 썼어요. 글로 기울어졌다. 방향이. 기울어졌다. 예.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다른 데로 틀 수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경량성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결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눈은 결정되었죠. 귀는 결정되었죠. 그죠? 결정되었다는 게 이렇게 생긴 거야. 색성형 컵도 지금 결정되었지.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할 때 일사자에 열매실자를 쓰잖아. 사실 어느 정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요. 눈도 사실이고 컵도 사실이잖아. 결정된 거죠. 결정된 거죠. 그죠? 그 결정되었을 때 쓰는 말이 처, 장소, 구체적, 토대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처라는 말이 나타나는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 공무변차잖아요. 허공 했잖아. 허공은 땅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땅에 의해서 뭐냐면은 파악은 결정 안 된 거야. 땅에 의해서 파악은 되나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땅이라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허공이라는 것의 특징은 한정적이지 않거든. 그래 결정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무변이라 이름합니다. 무변. 그러니까 무변이라 한다는 이야기는 한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지. 한정적이지 않은데 철을 붙여요. 아까 12차 할 때는 결정 났기 때문에 철라는 말을 붙였다 했잖아. 에? 한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철아 붙여. 그게 무색의 특징입니다. 무색의 특징이 뭐냐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내가 컵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컵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 컵을 바라보는데 내가 저 컵이 저까지 있으면 내가 컵까지 걸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때를 갖다가 이 컵을 갖다가 우리 목표라 불러요. 내가 컵까지 도달한다 했을 때는 목표라 불러요. 근데 컵까지 가는데 목표라 부르지 목적이라 부르질 않잖아. 목적이라 부르지는 않잖아. 한문 이야기로 자꾸 눈목자를 쓰는데 컵 있는 데까지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컵 있는 데까지가 목표지. 저기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 컵이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없는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요. 무색, 즉 마음 안에서는 목적이 생깁니다. 목적이. 그 목적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결정되지 않은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목표는요, 드러난 거죠. 요번에 금메달을 목표로 했을 때는 드러난 거죠. 근데 금메달을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 제일 좋게 봐요? 이상하게 봐요? 금메달이 목적이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예? 금메달이 목표로 됩니다. 그래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목표라는 말을 쓰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라는 말을 쓰고, 목표는 구체적이어서 반드시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내용이 있지만은, 목적은 그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달성되나 안 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근접하느냐, 네? 근접하느냐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나 목표나 다 한쪽은 결정나지 않았지만 한쪽은 결정났지만 한쪽은 결정나지 않았으나 뭔가 바라는 추구의 끝에 있는 이상적 덕목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무변처 했을 때는 무색기 안에 뭘 갖다 놨어? 대상을 갖다 놓은 거야. 그 대상은 결정난 거야? 결정나지 않은 거야? 결정나지 않은 거야. 다시 12연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명색을 거쳐서 유깁이 경향성을 띱니다. 명색이라는 추구에 의해서 유깁이 경향성을 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추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 안이비설 심의는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추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안이비설 심의는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따지려면, 이게서 해탈하려면 이 기울어진 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 기울어진 놈을 역전시켜야 될까? 역전시켜야 되겠죠. 역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죠? 명색이라는 건, 명이라는 것은 정신적 측면, 색이랑 물질적 측면이잖아. 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상행식이지. 그 다음에 색이라는 건 색이지. 그러니까 과거의 수상행식에 의해서 지금 색이 결정되었다면은 이것을 역전시키려면은 색, 수상, 행식을 써야 될까? 안 그러면 이 색은 놔둔 채 수상, 행식을 달리 써가지고 색을 뒤집어 엎어야 될까? 명색의 과정을 또 고쳐야 된다. 색이 색, 수상, 행식으로 생각하면 색을 강화시키는 거잖아. 색을, 그 결정을 강화시키는 거지. 강화시키는 거라면은 아니고, 내가 수상, 행식을 다르게 써야 색이 바뀔 거야. 수상 행식을 다르게 써야 돼. 그랬을 때 이 색은 결정난 거예요? 결정나지 않은 거예요? 결정나지 않은 거지. 경향성으로 기울어진 색에서, 그 색에서 해탈해서, 색계를 해탈했잖아. 색계. 나도 유기체로서 논리적 체계, 합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에서, 이 색에 강화된 수상행식을 써가지고 다시 색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상행식을 다르게 써서 다른 색으로 가는, 이 색은 뭐가 돼? 목적이 돼. 이 색이 목적이 돼. 이 색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자, 조금 더 깊이, 여기까지만 하고 맙시다. 배도 고픈데. 조금 더 깊이, 명색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연기의 첫째 내가는 내가 발생적 측면에서의 뭐냐면 내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과거적 추구에 의해서 이 색으로 기울어졌다면은 내가 수상행식을 달리 쓴다고 이 색이 그렇게 달라질까? 어차피 개별적 수상행식. 색 수상행식하면 색에 구속된 수상행식, 개별적 수상행식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수상행식을 어떻게 써야 색이 달라질까? 개별적 수상행식을 쓰지 않아야 색이 달라지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별적 수상행식을 썼기 때문에 색으로 굳었다면은 지금 내가 쓰는 수상행식은 개별적이 되겠어요? 개별을 벗어나야 돼요. 개별의 차원을 벗어나야 되겠지. 개별의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색계사선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이 색이라는 것을 지탱할 수밖에 없잖아. 현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에서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한 수상행식을 써야 다른 색이 이루어지겠지. 다른 뭐냐면은 목적이 생기겠지. 다른 목적이. 그래서 그 개별적인 것을 초월한 목적. 그러면 이 색은 개별적 색일까? 다른 색일까? 다른 색이라는 거야. 개별적 색이 아니라는 거야. 이때부터 연기법의 심오하고 아주 대단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팔자를 개인이 고치려면 팔자는 못 고친다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삼성 우리 글로벌 기업이잖아. 잘 나가잖아. 삼성이 탁 나가는데 삼성 내가 회장이요 뭐 해가지고 임원이요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그 사람 삼성이 어우 대단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고개 숙여줄까? 그러면 아이고 저것들 그냥 50년 동안 내가 되게 출세했네 이럴까? 왜? 한국적 한계입니다. 인도에서 지가 암만 부자 해봐. 아이고 저거 인도놈들 저거 집에서 다 굶어 죽고 이래 됩니다. 그 부자도 격을 올려주는 것은 그 나라가 훌륭해야 부자의 격이 올라가는. 암만 부자라고 해도 나라가 형편없으면요. 그 부자는 손가락질 받는 부자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내 개별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삼성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저거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저거 이놈 저놈 해가지고 욕하는 대로 묻고 8만 전자 9만 전자 때 지금 4만 전자에 박살나고 그거로만 바라보잖아. 아니고 진짜 저거가 선전하는 선전 문구처럼 뭐가 돼? 또 하나의 선전 문구입니다. 이웃. 삼성이 또 하나의 이웃이래 가지고 선전 문구를 써요. 여러분 옛날에 삼성전자 텔레비 선전 나오면 또 하나의 이웃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삼성이 워낙 막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삼성이 그래도 지하고 삼성 무슨 관계 있다고. 오늘 우리 저리 식구들 중에 아들 삼성 다니는 사람 별로 없다. 내가 알아. 2명인가 3명인가. 없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가 아니고 삼성이 있어서 밖에 나가니까 LG 간판 보니까 인도 가서 LG 간판 보니까 좋더만. 그러려면은 진짜 자부심 느끼려면 우리나라 국격이 훌륭해야 대단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개별로 뭐냐면은 이론A가 보편으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보편으로 가지 않으면은. 아니고 우리가 아이고 요즘은 위인전에 누가 올라갈란가? 옛날에 그렇게 위인들 많더만은. 근데 또 위인전 생각해 보니까 옛날 내가 계몽사 위인전도 다 읽어보고 동아출판사 위인전도 다 읽어봤는데 숫자로 세면 몇 명 안 돼. 한 2000년 동안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적어도 추앙 받으려면은 옛날 뭐 나의 해방일지 추앙이라고 적어서 저끼리 연애하면서 추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앙 존중 받으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사람들은 전 인류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돼요. 그게 종교가 제공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 정도 사이즈는 가져가야 종교할 만하지. 지 꼬라지 그냥 꼴값 드는 마음 그거 뭐 안다고 그냥 해가지고 내가 더하니 하면서 도트는 자랑이나 하는 게 그게 뭔 종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수상행식을 달리 써서 목적지어진 색은 전혀 다른 색이단 말이야. 지난번에 답 이야기했죠. 이 색이 뭐죠? 공존의 색입니다. 공존의 색.
그러니까 이 공존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어떻게 종교적 이념으로 장착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아트만은요, 종교적 이념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념이야.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상이야. 상입니다. 근데 공존이라는 것은 상이 될 수가 없죠. 공존을 누가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트만은요, 불안한 바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공존이라는 것은 내가 공존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같이 잘 살자는 건데.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이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적 관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공무벤처에서 목적하는 바가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